인도 공군 참모총장의 극비방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지만 KF-21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언론이 한국보다 앞서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불을 지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인도 양국은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결과적으로 인도는 K9 자주포 100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인도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인도 중국 접경지대에 K9 자주포가 실제 배치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산 무기가 국경 최전선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 국방부는 한국을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했고 단순한 단기적 거래가 아닌 장기적 신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인도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입을 모아 한국의 KF-21이야말로 인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 옵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가성비, 정비 용이성, 운용 효율성에서 KF-21은 인도의 눈높이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가 2026년까지 라팔 전투기 30대로 공군 전력을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KF-21을 도입하는 계획을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선 구체적 시나리오로 인도가 한국산 전투기를 전략의 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K9 자주포 계약 과정에서 단순한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정비체계와 예비부품 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인도가 KF-21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 배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제 F-35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KF-21은 기술 자립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KF-21은 전 세계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 수준의 수출 가능성을 가진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성공적인 수출 실적이 그 증거입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은 7개국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 중남미,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KF-21의 수출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KF-21 블록원 기체에는 미국산 GE-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ITAR 규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최종 판매국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한국이 엔진 국산화나 대체 공급망 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향후 KF-21 수출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인도는 이미 다양한 미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어 한국산 KF-21의 인도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미국의 승인 문제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KF-21은 인도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차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막대합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안에 실전 평가를 마치고 양산체계에 돌입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게 보여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축적된 항공기 운용 경험과 정비 노하우를 토대로 KF-21을 완성시켰고 이제는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전투기로 자국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자립과 방산 독립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의 군사균형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기체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장 시스템의 국산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역시 완성 단계에 근접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의 연동을 목표로 삼아 완전한 국산 무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기동성과 무장 능력을 최적화하는 필수 과정이자 KF-21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KF-21 보람에는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고도, 속도, 기동 조건에서 무장이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유도되는 과정을 확인한 검증 절차였고, 이는 실전 투입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린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쌓이면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잠재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며 전투기와 포병 무기 양축에서 인도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성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신뢰가 KF-21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흐름을 주시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추가로 배치되자 중국은 이를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군사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공군 전력을 일시적으로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전투기를 접경 인근에 남겨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인도 국방장관은 향후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소 200기 이상의 신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미국산 기체로는 가격 부담과 성능 한계가 뚜렷했고, 따라서 인도는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절실히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스펙은 인도의 요구 조건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 30대로는 충분한 전력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신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성능만으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비체계와 실질적인 실전 운용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산 전투기라 할지라도 외국산 무기와 동등한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실전 가치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한 기술적 시제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장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 체계여야 한다는 요구와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KF-21의 시험 비행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차례로 성공을 거두고 블록2 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도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린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강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인도가 단순한 장비 거래를 넘어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준비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자 이는 단순한 수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군사 균형 전체를 뒤흔들 잠재적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기체 성능뿐 아니라 정밀 유도 무기와 통합된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차세대 공대공 무기와 연동되는 구조는 인도가 필요로 하는 전장 환경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동시에 국산 항전 장비와의 통합성 역시 보장되며 이는 단순한 조립 생산국이 아니라 복합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확보한 국가라는 사실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KF-21 개발 성과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자주 국방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재편할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인도는 이런 흐름을 전략적으로 읽어내며 자국방위 전략의 차세대 핵심 무기로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대, 공중전의 승패는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KF-21은 장거리 유도탄과 같은 필수 전력을 확보해야만 하고 그 성능이 실전에서 확실히 입증될 때 비로소 수출 경쟁력과 전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문제가 KF-21의 수출 전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1 및 초기 양산형 KF-21에는 미국산 GE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수출 시 ITAR 규제와 같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조달 이슈를 넘어서 외교적 승인 절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나 미국 외 대체 공급망을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곧 수출 가능국의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엔진 자립은 KF-21의 국제화 전략에서 필수적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엔진 국산화 연구를 가속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영국, 유럽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엔진 및 항전 장비의 대체 소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 측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현실적 선택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단일해법이 아니라 병행적 다중해법을 통해 수출장의 요인을 분산하려는 전략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무장체계 측면에서는 미국산 무기 대신 유럽제 미사일을 채택한 것이 상징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예컨대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영국제 미티어 미사일과 독일계 미사일, 단거리 체계로는 독일 IRIS-T 등 유럽산 무기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미국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장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KF-21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유럽제 미사일의 통합은 초기에는 기술적 난관이 많았지만 항전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과 센서 융합으로 차츰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KF-21을 단순한 공중우세기에서 전략적 장거리 타격 플랫폼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국산형 장거리 공대지 무기, 파일럿 명칭으로 보도된 천룡 등은 고정밀 유도 및 관통 능력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복합 센서와 항법 융합으로 복잡한 요격망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이러한 무장 탑재 능력은 KF-21의 전술적 가치를 크게 끌어올려 구매국에게는 단일 플랫폼으로 다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무기 통합과 관련한 기술적 핵심은 항전 장비와 레이더, 센서의 유기적 연동입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복합 센서 퓨전은 목표 탐지와 추적의 정밀도를 높이며 이는 미사일 유도 성능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항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 제조사별 무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능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과 신뢰성 검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 협상에서 기술적 외교적 조율은 필수입니다. 구매국의 요구 조건, 미국 등 제3국의 민감장비 포함 여부, 납품 시점과 정비체계 제공 범위가 모두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오릅니다. 한국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교육정비 부품 공급망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운용 가능한 전력화까지 보장하려 합니다. 과거 K9 자주포 수출에서 보여준 전례가 KF-21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엔진 국산화, 유럽제 무기 통합, 항전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그리고 포괄적 유지보수 제한은 KF-21을 실전 배치 가능한 완성형 플랫폼으로 만드는 4가지 축입니다. 이 4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KF-21은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가시적 성과가 쌓이고 있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기체 성능으로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현대전의 핵심인 무장통합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의 등장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이 무기는 최소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며 심지어 800km 이상까지 확장된 성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대전에서 이륙한 KF-21이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조종사 노출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기는 독일 KPD-350 타우러스와 유사하게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어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행 중에도 고도와 경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복잡한 지형이나 다층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 반열에 올랐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최신 디지털 항법 시스템과 복합 센서 융합 기술을 결합해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장거리에서 표적을 자동 추적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유럽 방산업체 MBDA가 한국의 유도무기 기술 성숙도를 인정하고 공동 개발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협업 대신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 차원을 넘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독립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산 미사일은 폭발력과 엔진 추진력을 강화하면서도 첨단 설계 기법을 통해 전체 중량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량 감소는 단순히 항공기 탑재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장거리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순항 엔진 개발 과정에서 마하 7 이상의 속도 도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비행은 기존 방공망의 요격 가능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켜 사실상 회피 불가능한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스텔스 설계 기술까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를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 그 자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발사로도 상대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KF-21과 결합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KF-21과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게 될 경우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잇따른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은 중국 내부 불안을 가중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안정적 생산 체계와 검증된 신뢰성을 확보한 KF-21과 신형 유도무기의 결합은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각국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조건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이 제공하는 무장 능력은 경쟁 기종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전 세계 군사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KF-21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전략적 장거리 타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군사 무대에서 차세대 주역으로 부상하는 징표이며 인도와 같은 국가가 KF-21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술적 효율성과 전략적 억지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바로 KF-21이 아시아의 군사 지형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KF-21의 국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와 산업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 프로젝트다.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는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공급 보증, 정비 교육, 예비 부품 체계, 현지 조립 가능성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르며 국가 간 신뢰관계가 곧 상업적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한국은 과거 K9 자주포 수출에서 보여준 전주기 지원 모델, 을 KF-21에 확대 적용하려 한다. 즉 단순 기체 납품을 넘어서 운용훈련, 정비인력 양성, 부품 저장소 구축, 장기기술 이전 옵션을 패키지로 제안함으로써 구매국이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략은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유효하다. 구매국은 전쟁 시에도 안정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려면 예비부품과 정비인력이 확보된 파트너를 선호한다. 한국은 K9 수출 과정에서 정비체계와 부품 공급망을 함께 제공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KF-21 협상에서도 이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생산 혹은 일부 부품의 현지 조달을 허용해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면 수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산 능력과 납기 문제는 현실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라팔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유명 기체라도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대비해 블록별 양산 체계와 하청망 강화를 추진 중이며 민간 항공기 생산에서 축적된 공급망 관리 경험을 군용기에 적용하려 한다. 다만 군용 항공기 특성상 부품의 고난도 정밀성, 특수 소재, 보안 요건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과 동일한 속도로 생산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산 확대에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공정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외교적 요소도 수출 판로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다. 미국산 엔진과 일부 항전 장비 탑재 여부는 미국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는 구매국 선정과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 승인 절차를 우회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일부 국가에 대한 허가를 받는 동시에 엔진 국산화와 유럽 소스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중 전략은 리스크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협상 복잡성을 가중시키므로 세밀한 외교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논의는 방산 외교의 전형적 사례다. 사우디는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생산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요구를 통해 자금 조달과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술 유출 관리와 정치적 계산도 필요하다. 공동개발 협상은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계약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와 국제적 제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KF-21 수출은 국내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대규모 수주가 성사되면 항공 부품업체, 전자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또한 항공기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은 민간 항공산업과의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적 자금 투입, 기술 검증 비용, 인력 양성 비용 등 초기 투자 부담도 불가피하다. 운용 측면에서는 구매국이 즉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이 중요하다. 이는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정비 매뉴얼, 시뮬레이터 제공, 예비 부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등을 포괄한다. 특히 시뮬레이터와 훈련 프로그램은 전력화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한국은 이미 TU-10과 FAU-10 수출 경험을 통해 교육 패키지 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KF-21의 경우 고도화된 항전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 기능으로 인해 전문 교육의 난이도가 높지만 이를 상용화된 교육 모듈로 표준화하면 구매국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장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는 구매국의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 산정에 결정적이다. 한국은 예비 부품의 현지 저장, 주기적 정비 스케줄 제공, 원격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유지보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최근 방산 트렌드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서비스형 방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흐름을 KF-21 사업에 반영하려 한다. 이는 수출 후에도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매국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리스크 요소도 상존한다. 기술적 결함 발생 시 신뢰도 하락,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수주 취소 가능성, 그리고 생산 지연으로 인한 계약 위약금 부담 등은 모두 현실적 위협이다. 이를 완화하려면 품질 보증 체계 강화, 다국적 보험과 보증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일부 준비를 진행 중이며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마지막으로 KF-21은 단순 수출품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다.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동맹 강화, 그리고 산업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온다. 반대로 실패는 막대한 기회비용과 산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완성도, 생산 능력, 외교적 설계, 그리고 종합지원 패키지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성과와 준비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종 성패는 앞으로의 협상력과 실행력에 달려